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청년 톡톡 시간, 원주 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드림 공동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선교, 최근에 다녀오셨던 네, 인도네시아 바탐 떠나보지는 못하고 그렇죠? 자, 네. 오늘 드디어 인도네시아로 날아갑니다. 네. 자,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재정을 준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팀이 세워져가는 팀빌딩의 문제였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 팀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선교 팀이 출발할 때 이번에 저희가 15명이었잖아요. 15명이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명에 저희는 무릎 선교사 15명이 있고요. 그러면 30명이잖아요. 네. 그러나 그 30명 외에도 저희 청년부 전체가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시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시간 동안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청년부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른들도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또 어른들도 청년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적인 비전과 소명들을 같이 좀 품을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들을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펀드레이징 할 때도 그리고 어른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다른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선물을 다른 걸 하지 않고요. 다녀온 책자를 만들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책자는 갔다 왔을 때 그곳에서의 현장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다녀온 팀원들의 개인적인 고백과 감사 고백들 이런 것들을 다녀오자마자 최대한 빨리 책자를 만들어요. 근데 그 책자의 수준이 상당히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권당 단가도 꽤 세요. 왜냐면 올 칼라로 해서 한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의 책자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그 책자를 만든 걸 매년 다녀와서 발간하고 그것을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왜냐면 단가가 너무 세가지고 다 못 드려요. 청년부도 다 못 줘요. 그래서 청년들도 리더와 무릎 선교사와 그리고 후원해 준 청년들 그다음에 어른들도 장로님들까지는 드려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다른 기념품이나 선물을 드리지 않고 그 책자를 드리는 거로 저희는 매년 해왔어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른들이 솔직히 다른 걸 뭐 기대하고 후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단기 선교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담아서 드렸을 때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시고 또 함께 나누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매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단기 선교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년 공동체에게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청년부가 하는 행사들 그리고 청년부가 보여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 관심 갖고 이제 앞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과 청년들을 이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다. 네, 선교라는 코드를 가지고 그렇게 이어갈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저는 저희 청년부는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른들과 정말 많이 이어지고 소통하고 또 많이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가치 있는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떠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이제 주제가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늘 어떻게 좀 운영이 됐어요? 일단 저희는 정해진 준비 프로그램들은 있어요. 일단 원칙은 저희가 단기 선교 팀원들이 모여지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결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 갔다 올 때까지 저희가 몇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무조건 새벽 훈련은 참여해야 돼요. 저희 팀끼리 모여서 그 시간이 솔직히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한 번 갔다 온 친구들이 다음 단기 선교를
신청하기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 물어보면 새벽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 새벽기도 나오려면 또 새벽에 청년들 일어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다 서로 모닝콜 해주거든요. 모닝콜로 전화 깨워주고 같이 카풀해서 오고 그다음에 새벽 훈련 끝나고 나면 모여서 다시 큐티하고 새벽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막상 하면서는 좋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대감과 팀빌딩이 되기는 하는데 체력적인 부분들이나 많이 지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새벽 훈련을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희가 훈련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다녀올 때까지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예요. 불평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감사 고백을 하게 해요. 네, 그래서 감사 고백을 매일 저희 카톡방에서 그 감사 고백도 놓치면은 다 벌금이에요, 저희는. 벌금입니다. 네, 그래서 다 그건 성교비로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잠들기 전에 꼭 감사 고백을 남기고 자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선교지에 가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들, 또 영적으로 많이 영적 전쟁 안에서 시선들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불평인데 그 불평이 결국은 다른 팀원들에게 그리고 팀 전체에 주는 안 좋은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 고백하는 훈련들을 하고 그 감사 고백의 훈련은 단순하게 말하는 훈련이 아니라 보는 시선의 훈련이에요. 빛과 어둠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빛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그 긍정적인 것들은 또 영향이 주어지잖아요. 네. 주변에.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버거워도 누군가의 감사 고백이 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새롭게 시선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져서 감사 고백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건데 저희는 천사 기도 시간이 있어요. 천사 기도 시간은 뭐예요? 천사 기도 시간은 뭐냐면 천사가 숫자로 하면 1004잖아요. 네. 10시 4분. 10시 4분. 10시 4분에 기도하는 거예요? 10시 4분에 같이 기도하는 건데 그걸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저희 카톡방에 10시 4분이 되면 천사를 찍는 거예요. 1004를 찍는 거죠. 팀원들이.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유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있어요. 계속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10시 4분에는 1004를 먼저 찍고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4분만 되면 저희 카톡방에 천사 찍히거든요. 아이고 약간 노이로 좀 올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그냥 하면 또 뭐 그러실 수 있어서 알람 거기다가 맞춰놔야 어떻게 되고. 하냐면 다 알람 맞춰놓고 있죠. 다 3분에. 근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또 뭔가 장치를 해놨는데 뭐냐면 네. 제일 먼저 천사가 찍히는 그러니까 청년에게는 알람 맞추게 되죠. 점수 3점. 와. 그다음에 2등은 2점, 3등은 1점을 줘요. 그 점수가 모아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점수를 받는 친구에게 제가 선물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는 공항 가가지고요. 공항 가갖고 면세점에서 제가 선물 하나 줘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천사에 거의 목숨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정말 알람 맞춰놓고 네. 그리고 이제 천사에서 10시 4분이 지나고 10시 5분에 찍으면 벌금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정확하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선순위를 단기 선교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놓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렇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단기 선교 준비하는 것,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처음에는 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목사 이거 너무 부담된다. 네. 그런데 이게 점점 청년들에게 하나의 그 기도 습관이 되고요. 또 같이 모여지는 시선이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하잖아요. 네. 출발하게 되면 그 천사를 누가 이어가냐면 무릎 선교사들이. 무릎 정말요? 선교사들이 열흘 동안 똑같이 천사를 해요. 우리 그리고, 어르신들이 10시 4분. 아니요. 무릎 선교사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럼요. 무릎 선교사들은 청년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똑같이 열흘 동안 천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무릎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점수를 제가 배정해요. 카톡은 다 확인하니까. 네. 그래서 최종 저희가 돌아오는 날까지 돌아오기 전날까지 최종 점수를 확인해서 네. 1등하는 친구에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원하는 거 면세점에서 하나 사다가 주죠. 우와. 그래서 걔네들도 목숨 걸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정말 그 단순히 놀러 가는 것처럼 일상을 즐기다가 때가 됐을 때 여행 다녀오듯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단기 선교에 대한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 두는 거, 네. 그다음에 함께 같은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10시 4분에 그것을 찍는다는 것은 쭉 찍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나중에 혹시 뭐 어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천사 이렇게 계속 찍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시간에 네.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마음을 하고 있구나. 그러네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러네요. 그 단기 선교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무릎 선교사들, 그렇죠. 우리 동료 청년들이 천사를 찍어줄 하는 때. 걸 보면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힘이 되네요. 선교지하고 시차는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10시가 아닌데 천사 찍히니까. 근데 네. 그 마음은 전달돼요. 네. 그래서 천사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는 시간을 갖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단기 선교 팀이 팀 빌딩이 되는 거예요. 재정 훈련, 새벽 훈련, 그다음에 네. 감사 훈련, 그다음에 천사 훈련. 그리고 네. 마지막 하나는 이제 릴레이 금식. 릴레이 금식. 네. 근데 이 릴레이 금식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 명이 한 번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끼씩 하는 거죠. 네. 근데 한 끼씩 하는 건데 처음에는 뭐 별로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쉬운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한 끼를 금식하려면 시간대가 되게 애매해요. 일단 한 끼 금식. 네. 아침 안 먹으니까. 아침 금식은 그럼 몇 시부터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침 금식이요? 네. 아침 먹는 시간이니까 7시부터 8시? 그쵸. 네. 근데 저희는 아침은 저녁 먹고부터는 먹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아침에서 점심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 금식 시간은 저녁 밤 12시부터 네. 다음날 12시까지. 건강검진 가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심은? 그러면 점심은 몇 시부터일까요? 점심은 아침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침을 보통 몇 시에 먹나요? 아침 7시? 8시? 뭐 그 정도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점심은 10시부터, 왜냐하면 네.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먹기 전 6시까지요. 와, 이거 간헐적 단식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들이 아마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거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시간 텀이 길고요. 또 그 시간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도 동일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먹어요. 네. 그 이번 단기 선교 때도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5시까지 점심 금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4시 30분에 자기도 모르게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네. 릴레이로 금식하는 거니까 저녁 금식과 점심 금식 사이에 시간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장치를 해놓은 거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팀원들에게 전체 공지해. 누가 지금 아무개 먹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이번 같은 친구는 다행히. 근데 여태껏 금식이 빵꾸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어떡하죠? 본인 당황하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올렸죠. 야, 지금 아무개 금식 지금 5시까지인데 4시 반에 먹었다. 근데 혹시나 지금 본인이 저녁 금식, 점심 금식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어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행히 감사하게 한 친구가 아침 먹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톤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게 동일하게 이것도 저희가 출발하면 누구한테 넘어가요? 무릎 선교사한테 넘어가요. 네. 그 무릎 선교사들도 이 시간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것도 하나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릴레이잖아요. 네.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면 그러니까 그게 한 팀이라는 깨지는 거예요. 한 거니까. 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기 선교에서 집중하고
우리가 최대한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우리는 원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내가 실수하면 끊어진다. 네. 내가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거 네. 훈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금식 훈련할 때 많이 힘들어하죠. 네.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앞부분까지는 지독하시다. 아니 어떻게 그거를 단톡에다가 공유하시지?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같이 그렇게 처음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충분히 같이 공유가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지금 얘기하셨던 네. 것처럼 이거 뭐 제가 뭐 독재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것이 같이 공유가 되고 그것에는 의미를 같이 나누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같이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갈 때 그 대신 절대로 그 실수한 친구를 정지하지 말자. 점심 금식 거의 막판이었으니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끊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한 친구가 네.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본인이 받으니까 팀원들도 갑자기 누가 금식 지금 못했대 어떡하지 우리 이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네. 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진짜.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네. 정말 그렇죠.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네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팀빌딩이 되고 공동체가 네. 세워지고 세워지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청년들 중에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가셨던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은 좀 어떠셨어요? 그 바탐이라는 지역은 저희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소속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청년들은 3번째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총 9번의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번 바탐은 3번째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고 그곳에서의 사역들은 뭐 다른 단기 선교 지역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학교 사역,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그리고 교회들 사역,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의 시간들 뭐 이런 것들로 준비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에서 저희 팀원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 한 가지가 매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청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피드백들이 많죠. 그래서 막 가서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네. 뭔가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정말 이렇게 채워지는 뭔가 추억들. 근데 이번 단기 선교는 그 안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가 고백되어졌던 게 뭐냐면 선교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못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번 팀원들이 정말 팀워크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준비도 잘했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갔거든요. 근데 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안에서 잘 녹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수정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팀원들이 처음에는 거기에서 많이 부딪혔어요. 끝나고 나서 감사 고백을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상황들이 생길 때 그래도 자꾸 시선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중심을 세워가려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꾸역꾸역 그 시간들을 좀 버텨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준비해온 프로그램 가서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볼 때 여기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 말고 그냥 이거로 하면서 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교 준비했던 친구들은 그게 너무 섭섭하잖아요. 다 준비해갖고 준비물까지 다 하고 해가서 갔는데 이거 이번에 못한다. 이거는 하지 말자.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가자. 그럴 때 청년들이 이제 그 부분 앞에서 많이 마음에 부담들을 느끼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들을 어쨌든 잘 누르고 버티고 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청년들이 고백하게 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선교 가서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한 거에 대한 좋은 결과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걸 통해서 좀 흘려보내는 걸 통해서 좀 뭔가 채워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왜 왔지? 우리가 왜 준비했지? 뭐 이런 마음들이 들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못할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면서 이 청년들이 처음에는 막 의기양양하기 시작했다가 한번 완전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은혜를 고백하고 돌아오게 됐던 단기 선교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9박 10일간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책자는 계속 준비 중이시겠네요. 아니요, 다 만들었어요. 아, 다 만드셨다고요? 이번 단기 선교는 저희가 명절이 껴 있었어요. 네. 명절이 껴 있어서 보통 저희가 그 책자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이 처음에는 거의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청년들한테 후기 받아야 되지요. 그거 다 탈고하고 또 뭐 책자 사진 다 몇천 장 되는 사진들 중에 골라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한 달 정도 걸려서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추석이 끼고 그다음에 또 저희 이제 청년부 수련회 준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제가 무리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 담당하는 디자인 팀장. 근데 요번에 다행히 디자인 팀장이 단기선교를 같이 갔다 온 친구였고 그 친구가 요번에 처음 디자인 팀을 맡아서 그냥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거 요번 주 안에 다 만들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정말 일주일 밤을 꼬박 새가지고요. 우와. 책자 다 만들어서 인쇄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나눠드렸군요. 다니면서 다 나눠드리고 그래서 끝이 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독감 걸려가지고. 아이고. 좀 미안하긴 한데 그리고 다들 저한테 참 따가운 눈초리로 이건 아니었다고. 근데 결국은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갔다 왔던 현장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서 훨씬 더 효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매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의 희생이 필요하군요. 네. 자,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떤 게 이야기를 좀 진행을 시켜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단기 선교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다드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드림이라고 그랬는데 단기 선교를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드림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알파벳을 통해서 그 키워드로 DREAM에서 키워드로 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 5개.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키워드.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제1교회 권용주 목사님이었습니다.